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응급처치학 김혁 교수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제4장 기도 폐쇄 처치에 관하여 강의가 있겠습니다. 학습 개요 보시겠습니다. 인간 몸은 그 호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호흡은 코와 입을 통해서 외부의 공기가 흉곽 안에 폐로 전달되어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하며 코와 입에서 폐로 공기가 전달되어지는 통로를 기도라 부릅니다. 기도 폐쇄란 음식 조각이나 작은 장난감 같은 이물질이 기도를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아서 호흡을 방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도 폐쇄는 부분적으로 기도가 폐쇄된 경우와 완전히 폐쇄된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이물질에 의하여 기도가 폐쇄된 경우에는 숨을 쉴 수는 있으나 호흡 시에 쌕쌕거리는 거친 소리가 나고 지속적인 기침이 유발됩니다. 이 경우에는 호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물질의 배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환자 곁에서 지켜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지속적인 기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옆에서 큰 소리로 응원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침하세요. 크게 기침하세요. 더 크게 기침하세요. 이렇게 강하게 큰 소리로 말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부분 기도 폐쇄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기침에 이물질이 나오지 않거나 호흡 곤란 등 이런 증상이 유발된다면 그때 즉시 119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하시고 완전 기도 폐쇄에 준해서 응급처치를 실시하는데요. 대개는 이렇게 기도 부분 폐쇄에서 이물질이 유발 안 됐을 경우 바로 심폐소생술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 폐쇄로 갔을 경우 그 골든타임 4분 내에 이제 해결하지 않거나 하시면 사실은 그 안에 119 구조대가 4분 안에 오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 누군가 있다면 강력한 멘트로 119 신고 요청하시고 심폐소생술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때 같이 쓰러지지 않도록 그 환자를 목을 잘 받쳐서 눕힌 다음에 즉시 CPR 들어가셔야겠습니다. 응급처치자는 심정지가 발생한 현재 그 현장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시작되면은요, 이 심정지 환자가 생물학적 사망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도 배웠지만 임상적 사망과 생물학적 사망 중에서도 우리가 임상적 사망과 같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목격자가 응급의료 체계로 환자 발생을 알려줌으로써 제세동 등의 전문 심장 소생술이 빠른 시간 내에 시작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인에게는 기본 소생술을 보급하는 것이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서 필수적인 조건이겠죠. 학습 목표 보시겠습니다. 기도의 해부학적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기도 폐쇄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부분 기도 폐쇄 및 완전 기도 폐쇄를 설명할 수 있다. 성인 기도 폐쇄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다. 소아나 영아의 기도 폐쇄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다. 성인의 기도 폐쇄 응급처치와 소아나 영아의 기도 폐쇄 응급처치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예. 다음 용어 정의 보시겠습니다. 기도 폐쇄입니다. airway obstruction이라고 하고요. 해부학적 또는 물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기도가 막혀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도는 airway, 호흡할 때 공기가 지나가는 길, 숨길이라고도 합니다. 천명음 휘징, 숨을 내쉴 때 들리는 휘파람 소리로 천식 있는 환자한테 주로 들립니다. 청색증, 사이노시스라고 하고요. 숨을 내쉴 때 산소 공급이 부족하거나 혈액 중에 환원, 그 헤모글로빈 농도의 증가로 피부가 파랗게 변하는 것입니다. 특히 얼굴이 이 청색이 돌면 일단 산소가 부족하구나 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복부 밀접 올리기입니다. 하임리 매뉴버, 하임리법이라고도 하고요. 기도 폐쇄 시에 환자를 뒤에서 안고 환자의 상복부에 주먹진 손을 대고 다른 손으로
주먹을 감싼 후에 복부를 상방으로 강하게 압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V 사인 일반적으로 기도에 뭔가 걸리게 되면요. 한 손이나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자세를 자동적으로 취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옆 사람이 말을 잘 못하면서 목을 감싸주고 있을 때는 이렇게 V 사인 보시고 이 사람은 지금 이물질이 목에 들어가 있구나. 즉시 하임리를 실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림에 보시다시피 지금 기도의 해부학입니다. 자, 상당히 복잡한데요. 잘 보시면요. 이 호흡 기도계는 크게 상기도계와 하기도계로 나뉘고 있어요. 상기도계는 코 인두, 또 입 인두, 구강, 인후두, 그리고 후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하기도계는 기관지 분지계와 폐실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흡기계의 1차적 기능은 공기를 폐포를 통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며 이 인체 조직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1분간 12에서 20회 호흡을 하고요. 건강, 연령, 운동 등 조건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납니다. 호흡은 일반적으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기가 코를 지나는 동안에 따뜻해지고 깨끗해지며 이 축축해진 다음에 후두를 지나서 기관으로 들어갑니다. 자, 호흡기계 해부도 한번 다시 잘 보시죠. 예, 이렇게 순환을 위한 공기의 통로가 상기도와 하기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기도는 콧구멍을 통해서 비강과 인두, 성문, 후두를 거쳐 그 기관으로 공기가 통과하는 것이죠. 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를 보시죠. 이산화탄소의 노폐물 그리고 산소의 영양분 이동 통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흡 기계의 1차적 기능은 공기 중 산소를 혈액 내로 운반하고 혈액 내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능에 손상이 오면 기도폐쇄의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네. 자, 이 기도 폐쇄는 이물질에 의해 환자의 호흡이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부분 폐쇄와 완전 폐쇄로 구분됩니다. 기도가 폐쇄되어 있는 환자의 응급처치 시에는 무엇보다 먼저 환자의 호흡 상태를 평가해야 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 말을 할 수 있거나 기침할 수 있다면 기도가 부분적으로 폐쇄되어 있다고 판정을 내릴 수 있겠죠.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발성 혹은 기침이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 청색증이 발생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기도가 완전히 폐쇄되어 있으며 호흡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선 시간도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부분 폐쇄가 되면서 기침을 할 수 있다면 할리를 바로 들어가기보다 기침을 하시라고 강하게 옆에서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 기도 폐쇄가 될 경우는 아예 목을 잡고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뒤로 기절하거나 갑자기 쓰러져 버립니다. 그때는 하임리 하시다가도 바로 CPR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성인의 기도 폐쇄 원인으로는 이물질, 코 안의 내부 출혈, 혈액, 음식물, 분비물 등이 있습니다. 완전한 기도 폐쇄는 식사할 때 주로 나고요. 숨을 쉴 수가 없고 말도 할 수가 없고 기침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소아나 영아의 기도 폐쇄 원인은 이물질, 비강, 내부 출혈, 혈액, 분비물 등으로 주로 각종 물질이 목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전, 핫도그, 캔디, 땅콩, 포도 등과 같은 음식물이나 재질 때문에 질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돌 전후의 이 영아들은 손에 잡히는 대로 입에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바둑알 같은 것도 옆에 있다면 바둑알 넣기가 쉽겠죠. 바로 잡아서 넣기도 하고 또 더 위험한 것은 원형으로 된 건전지. 예. 이런 건 삼키었을 때 위에 바로 구멍을 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도의 구조는 그림에 보시다시피
성인의 기도는 직선형의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소아는 잘 보시면 깔때기형의 기도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인과 소아의 해부학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죠. 이 그림을 보시면 성인의 기도가 8mm, 소아의 기도가 4mm. 소아의 기도가 성인의 기도의 절반이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소의 기도는 특히 이 성인의 기도와 다르게 깔때기형으로 돼서 기도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많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네. 어, 이제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도 폐쇄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혀이기도 합니다. 의식을 잃게 되면 혀나 인후부의 근육이 이완되면서 경추는 약간의 굴절 상태로 되고요. 혀에서 인두까지 거리가 좁아지게 됩니다. 이때 후두기는 중력으로 인해 성문 쪽으로 치우쳐지면서 기도 유지가 어렵게 되어 호흡 곤란에 의한 기도 폐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화가 더 위험하겠죠. 깔때기형이면서 하부로 갈수록 더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림에 다시 보시면 이게 똑같은 정도의 부종이라도 소화가 훨씬 불리하다고 되어 있죠. 예, 더 빨리 소화는 처치를 해야 합니다. 자, 기도 폐쇄의 그 주요 증상으로는요, 일반적으로 한 손이나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 이것을 V사인이라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V사인을 하게 돼 있고요. 기침을 하려고 하거나 호흡 시 목 부위에 심한 이상음, 천명음, 이런 것들이 들리게 되고요. 기도 폐쇄가 점점 진행될수록 환자는 기침이나 말을 할 수 없게 되면 결국 의식을 잃게 됩니다. 기도 내에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의 경우는 물건을 입에 넣기 쉬운 어린이나 목의 반사작용이 둔한 고령자에게 주로 자주 나타나고요. 주요 증상은 갑자기 기침을 하면서 괴로운 표현을 합니다. 혹시 이상한 소리, 이상함이 들리면서 의식이 점점 둔해지고요. 흉부에 호흡 운동이 보이지만 공기의 흐름은 적거나 곧 멈춰버립니다. 얼굴 등에는 청색증이 나타나고요. 공기를 불어넣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기도 폐쇄 원인의 80% 이상이 호두나 땅콩 등 견과류이기 때문에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금기식품이다. 아예 주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또 위험한 것은 교재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김도 그렇다고 합니다. 김도 급하게 계속 여러 장 입에 넣다 보면 이 기도에 뭉쳐가지고 나중에 물을 마셔도 빠져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않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도 역시 뭐 아이가 조금 크다면 기침을 유발하면 되지만 그 10초 내 빨리 판단을 하셔가지고 등을 두드려서 내뱉게 하는 게 더 빠른 상태이죠. 등을 두드릴 때도 아기를 예, 등을 완전히 90도 각도로 굽힌다 생각하고 위에서 아래로 밀쳐서 두드려야 합니다. 의식 없는 환자가 바로 누운 자세로 있을 때는 환자의 혀가 입안 쪽으로 또 입안 뒤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축 늘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 또 공기 흐름을 혀가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물질이 들어간 상태에서 할미를 하다가 의식을 잃게 되면 환자를 눕혔을 때 CPR 하면서 잠깐 얼굴을 옆으로 바닥을 향해서 눕히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쓸어내거나 이물질이 바로 보인다면 빼셔도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주요 증상이 이렇게 아이가 V사인을 하고 있고요. 자, 잘 나타났습니다.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목을 잡게 돼 있습니다. 자, 기도폐쇄 시에 응급처치는 기도폐쇄가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하면 당연히 응급의료 체계에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119에 전화하기보다 하임리를 먼저 하는 게 더 좋은 판단일 것 같습니다. 호흡 상태가 양호하고 의식이 있는 환자한테는 기침을 유도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의식이 혼미해지면서 기도가 완전 폐쇄되면 즉시 심폐소생술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응급처치 시 행동 요령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호흡 곤란일 경우에는 그 증상이 느리거나 빠른 호흡과 헐떡거림, 쌕쌕거림이 나타나죠. 그러면
환자가 호흡하기 편한 상태를 유지시켜주면서 응원해 주셔야 되겠죠. 호흡 정지가 왔다. 호흡을 전혀 하지 못하면 이거 완전 기도 폐쇄와 같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CPR 들어가셔야 되고 119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지적하셔서 전화를 하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분 기도 폐쇄가 한다는 말은 이게 의식이 약간이라도 있기 때문에 기침을 심하게 하도록 유도해서 숨소리가 약간이라도 들린다면 계속 기침하러 응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물질이 기침에서 나오는 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완전 기도 폐쇄는 의식이 우리 교재는 지금 있다고 돼 있죠. 예,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겠죠. 약한 기침과 또는 기침을 아예 못해요. 말을 못하고 호흡을 못합니다. 이때는 강력하게 복부 밀쳐 올리기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완전 기도 폐쇄가 됐을 때 의식이 아예 없습니다. 호흡을 못하고 쓰러집니다. 그럼 CPR이 이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네. 자, 기도폐쇄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기도폐쇄 처치는 손가락을 입안에 넣어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과 집게를 이용해서 꺼내는 방법. 이거 조금 위험하긴 한데요. 영아의 경우에는 등 두드리기법, 성인의 경우에는 복부 밀쳐 올리기법, 가슴 압박법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쓰이는 방법들입니다. 자, 여기 복부 밀쳐 올리기 하임리법 보시면요. 배꼽과 칼 돌기 사이에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손으로 감싸서 강하게 위쪽으로 압력을 줍니다. 이때는 배꼽 약간 위를 두드려 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인 기침 후에도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점점 발성이 힘들어지고 약해지면서 쓰러질 듯 목을 더 세게 부여잡게 됩니다. 그럼 즉시 하임리법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가슴 압박. 예, 가슴 압박은 이 복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요. 임산부한테 하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가슴 위쪽을 강하게 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산부는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만인 사람이 있습니다. 복부 둘레가 아주 넓은 사람은 손으로 감싸 안아지지 않죠. 그러면 겨드랑이 쪽으로 팔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 위쪽으로 밀쳐 올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뚱뚱하신 분이 복부 비만이거나 뚱뚱하신 분 또는 체중이 100kg가 넘어가시는 분은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하임리법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등 두드리기입니다. 한 손으로 영아의 머리와 가슴을 감싸고 무릎 위에 올리고 등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주로 영아 기도 폐쇄 응급처치 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잘 봐두시고요. 아기들은 이 등을 세게 치면 혹시 문제가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당연히 이제 아기들에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지금 남성분이 아기를 이렇게 잘 복부와 목 사이를 받쳐가지고 가슴 부분을 받치고 두드리기 때문에 뭐 어디가 부러지거나 그런 불안정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예, 복부 밀쳐 올리기 한리법입니다. 자, 환자를 뒤에서 안고 환자의 상복부, 칼돌기와 배꼽 사이에 주먹진 손을 대고 다른 손으로 주먹을 감싼 후 복부를 안으로 위를 향해서 강하게 밀어 올립니다. 이게 주먹을 쥐었을 때 우리가 엄지에 볼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 복부에 부딪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샴페인 마개를 터뜨리는 효과와 비슷한 힘으로 한 번 나오지 않으면 반복해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임산부이거나 또는 복부 비만인 사람에게는 앞서 얘기 드렸지만 이 합리법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자세에서 겨드랑이에 팔을 놓고 강하게 가슴 위쪽을 압박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기도펫의 응급처치 순서를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식이 있고 말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 기침을 큰 소리로 기침하도록 유도하셔야 됩니다. 보통 응원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복부 밀쳐 올리기 합리법을 5회 반복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5회라는 게 1회에 5번을 친다고 생각하십시오.
1회 5번을 치고 또 2회 5번을 치고 3회 5번, 4회 5번, 5회 5번 이렇게 그러다가 그 이물질이 나오지 않았다면 쓰러지게 돼 있을 겁니다. 보통 요 시기에 그러면 이제 완전 기도 폐쇄에 합리법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셔야 됩니다. 해부학적 원인 한번 보시죠. 혀나 부풀어 오른 조직과 후두에 의해서 기도가 차단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기도 폐쇄는 이 목의 부상이나 과민성 충격과 같은 의학적 응급 상태를 어, 발생하게 되겠죠. 또 다른 이유는 혀에 의한 것인데요.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서 산소가 결핍돼서 혀 또는 그 근육이 이완되니까 후두의 뒤쪽을 막아서 기도가 차단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선 시간에 얘기 드렸지만 이 기도를 여는 방법 다양하게 있었죠. 저 이물질이 딱 보이지 않거나 이물질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기도를 열어주실 수 있는 방법. 턱을 들고 이마를 누른다든지 또 음식물이 액체와 고체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려서 한번 쓸어내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자, 다시 보시면 성인 기도 폐쇄고요. 의식이 있는 경우입니다. 요때는 정말 기침을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먼저 고통스러운 행동을 할 때 응급처치자가 하는 말입니다. 기도가 막혔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고개를 끄덕이면 질식으로 인한 기도 폐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기침을 유도해서 스스로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환자 뒤에서 양팔로 감싸고 복부 밀쳐 올리기 하임리법을 실시합니다. 이물질이 제거되거나 의식을 잃고 쓰러질 때까지 계속 실시합니다. 자, 의식이 없는 경우 그럼 환자를 바닥에 눕히고 즉시 응급의료 체계 구조를 요청합니다. 심폐소생술을 즉시 실시합니다. 심폐소생술 한 사이클마다 입을 열어서 입안에 이물질을 확인해야 하고 이물이 발견되면 손가락으로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일 때는 손가락으로 바로 넣어서 빼주면 되고요. 아니면 쓸어내리듯이 거의 이 목젖에 가깝게 쓸어내리듯이 꺼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강 내 이물질이 제거된 후에는 환자의 호흡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요. 그리고 이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환자가 깨어났을 경우에 물을 드세요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 시 등을 두드리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요.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 시에 이 하임리법은 흉곽 내압을 증가시켜서 이물질을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 폐쇄 시에는 기침을 유도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등 두드리는 방법은 이물질이 기도 깊이 내려가서 배출이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는 등을 두드리는 것은 흉곽 내 압력 형성에 효과가 없습니다. 영아의 경우는요,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에 등을 두드리고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나 경추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샌드위치법을 이용하여 시행합니다. 샌드위치법은요, 그러니까 성인의 경우에는 이 샌드위치법이 어, 그 체격상 잘 통하지 않습니다. 보통 초등학생, 중학생인데도 좀 몸이 작거나 야윈 학생 그럴 경우에는 샌드위치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지금 왼쪽에서 두 번째 경우의 그림이 샌드위치법입니다. 이렇게 봐도요, 학생이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중학생인데 뭐 몸이 작은 중학생 정도는 지금 두 번째 노란 티 입은 성인이 샌드위치법으로 두드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기도가 막혔는지 꼭 확인을 하고요. 기도 폐쇄가 확실하다면 자발적인 기침 유도를 합니다.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으면 즉시 응급의료 체계에 구조 요청합니다. 환자 뒤에서 복부 밀쳐 올리기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구강 내 이물질이 발견되면 손가락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입안 내 이물질이 제거된 후에는 환자의 호흡이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요. 깨어났을 때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지금 그림에 의식이 없는 경우 응급처치를 보고 계십니다. 환자를 바닥에 눕히고 역시 즉시 응급의료체계 구조를 요청합니다. 네, 그리고 심폐소생술 한 사이클마다 입을 열어서 입안에 이물질을 확인하시고 이물질이 발견되면 즉시 제거해 주십니다. 자, 여기 영아 처치법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림에 보시면 5회 등치기라고 되어 있는데 한 손으로 영아 머리와 목을 일단 잘 받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슴보다 머리를 낮게 해서 얼굴이 아래로 가도록 하고 양쪽 어깨 사이를 손꿈치로 5번 칩니다. 예, 손꿈치는 손바닥에서 더 아래를 말합니다. 손목에 가까운 부분. 5회 가슴 누르기, 영아의 머리를 뒤로 받치고 잘 받치셔야 되겠죠. 얼굴이 위로 가도록 돌리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 시에는 가슴 압박과 같은 장소에 손가락을 놓고 2개 손가락으로 5회를 두드립니다. 누릅니다. 자, 기도폐쇄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은요, 무의식 환자에게는 역시 혀가 기도폐쇄가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기도 개방을 우선시 하셔야 되고요. 의식이 있고 기침이 가능한 환자는 가장 먼저 기침을 유도합니다. 위 내용물의 역류나 구토로 인해서 기도폐쇄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의치 및 상해 후 손상받은 조직, 치아, 이런 이물질에 의해서도 기도폐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